발명하라. 오늘은 레버리지를 발명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레버리지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죠. 책 표지의 상단면이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레버리지. 그 다음에 롬무어 지음 김유미 음김. 이 사람 이제 얼굴인가 봐요.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자기가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좀 권위를 좀 못 받아들이는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 생활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니다. 30대 젊은 백만장자가 알려주는 자본 증식의 원리.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강력 추천했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했고요. 추천 도서로 선정이 됐고 BBC 라디오 선정 최고의 책이라고 써있죠. 최고의 책까지는 아니죠. 최고의 책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읽어볼 필요는 있겠죠. 다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는 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에 혹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처럼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책에서도 부동산 부자의 투자의 정석 이렇게 김원철 지음 거기서도 레버리지 전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었죠. 그때도 레버리지 말을 써였죠. 네. 그때 쓰였던 게 이제 레버리지인데 지렛대가 이제 레버리지가 이제 지렛대고 레버리지는 지렛대인데 그 지렛대가 효율적이고 특이하니까 그거를 더 넓게 써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지렛대 효과가 뭐냐? 이제 일단 지렛대가 레버리지고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지렛대죠. 바위인데 사람이 두 손으로 들면 바위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힘들고 허리 다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렛대를 갖고 이용하면은 들 수 없는 것도 들게 되고 그리고 들 수는 있지만은 힘이 많이 들었던 거 그런 것도 이제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는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요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란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지렛대 효과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령 100억 원의 투하 자본으로 1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10%가 된다. 하지만 자기 자본 50억 원에 타인 자본 50억 원을 더해 10억 원의 수익을 낸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20%가 된다. 10%가 20%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거죠. 차입금 등의 금리 비용보다, 그러니까 이자죠, 이자보다 이자 주는 거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될 때는 타인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그게 더 이득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과도하게 타인 자본을 도입하면은 불황시에 금리 부담으로 저항력이 약해진다. 상황이 나쁠 때는 저항력이 약해진다.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건 파산하고 망할 수 있다. 이자 많이 줘야 된다. 손해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령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100억을 1억으로 바꾸고 10억을 1000만 원으로 바꿔서 쉽게 알 수 있게 그려봤어요. 그럼 10억. 내 돈이 10억이다. 아니 1억이다. 1억으로 1천만 원이 늘어났다. 그럼 10%가 이익이 되는 거죠. 내 돈이 5천만 원인데 그게 1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1천만 원 더 수익이 됐다. 그럼 20% 이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 1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1천만 원이 이제 비싸진 거예요. 그럼 10%가 이제 이익을 본 거잖아요. 1천만 원 늘어났으니까요. 근데 내 돈 5천만 원으로 샀으면은 그러면 그게 1000만 원 늘어났으면 20%가 되는 거죠. 그만큼 내가 2억이 있었으면
두 개를 살 수 있었죠. 그러면 2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걸 2천만 원 벌 수 있고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거죠. 요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요 5천이라는 타인 남의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요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채를 끼면은 이자를 줘야죠. 이게 은행 같은 데에서 5천만 원 껐다.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뭐 5% 이자 준다. 그럼 1년에 250 준다.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1,000만 원 벌어서 250은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럼 750만 원이 되죠. 그래도 5천만 원에 750만 원 이익을 봤으니까요. 15%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익률이 10%에서 15%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요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익률 높이는 거.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이익률을 높인다. 레버리지 효과로 10%에서 뭐 20%, 15% 수익률, 이익률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레버리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를 때가 들수는 있긴 있는데 힘이 많이 드는 거를 힘이 적게 들게 하는 거. 힘이 적게 들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렛대가 기능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들 수가 없는 거. 그것도 이제 지렛대로 하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게 1억 1,000이 됐다. 자기가 1억 있으면은 들어가서 1,000만 원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5천만 원 밖에 없다. 그럼 1억짜리를 못 사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수익 못 보잖아요. 그럼 이건 아예 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5천만 원 어디 꼭 가지고 와가지고 합쳐서 1억짜리 들어가면은 1,00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을 할 수 없는 것도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거. 요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의 어떤 그 유무가 극렬하게 갈리는 거니까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들 수 없는 것도 들 수 있게 한다. 이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레버리지를 뭐 도구, 요 레버리지 효과, 이런 효과 말고도 더 넓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는 레버리지를 지렛대 이렇게 제일 좋게 쓰면 지렛대고 좀 넓게 쓰면 효율적인 도구. 지렛대가 효율적인 도구의 대명사니까요. 밥이 식사의 대명사인 것처럼 그 다음에 더 넓게 써서 효율적인 시스템 이렇게도 막 씁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은요.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그 레버리지를 이제 그 지렛대라는 의미를 넘어서 쓰고 있고요. 그 보면 또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웃소싱은 이제 남한테 맡기는 거죠. 그 음식점 같은 걸 하면은 자기 음식점을 할 때 칼국수를 만든다. 그럼 칼국수를 만들고 단무지는 아웃소싱해서 떼오고 그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자기한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이게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당신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거기서 진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의 구조구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라는 게. 근데 이 책에서 그게 잘 나타나 있냐? 음미하면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냥 쑥 읽으면은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핵심적인 건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죠.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제거를 강조하고 있죠. 아웃소싱, 남한테 맡기는 거, 자기가 안 하는 거, 그걸 강조하면서 소거, 삭제, 제거, 절삭, 아웃소싱을 통해 이제 효율을 레버리지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웃소싱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 기업을 들고 있습니다. 보면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우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 아웃소싱 한다는 얘기고, 다 삭제하고 제거하고 자기 핵심 그것만 딱 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주쿠버그는 이제 정치한다는 얘기가 있죠. 또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제 봉준호 감독이 넷플릭스에서 투자받아서 영화를 찍었죠. 옥자. 뭐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영화를 보게 해주는 요 회사인데요. 이제 지명도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는 투자를 한 거라고 봐야죠. 뭐 비플랜 공동 제작, 내년 상반기 촬영 페이드메 개봉했죠.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의 제작비 전액인 $5천만, 약 579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중견 제작사 플랜 B 엔터테인먼트는 공동 제작사로 합류한다. 이 영화 국내 제작사인 옥자 SPC는 10일 이렇게 밝혔다. 내년 초 한국에 진출할 예정인 넷플릭스는 뭐 한국 진출도 목적이 있었나봐요. 약 6,9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뭐 엄청 많네. 세계 1인용 중형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레버리지라는 말을 또 얘기를 해요. 보면 현대 사회에서 레버리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선사 시대 때는 메모들을 이용해서 얼음을 날랐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 바퀴가 있었다. 나아가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우주 왕복선이 등장했다. 이제 다 이제 효율적인 도구들이죠. 그 자전거가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래, 너무나 효율적이어가지고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애플. 자기 이제 컴퓨터 이름 매킨토시 그거를 바이시클로 원래 지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하루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동물 순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동하느냐, 뭐 일정 거리당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동물 순위 막 쭉 뽑아대요. 거기서 이제 콘도르라고 하는 게 이제 독수리 같은 거죠. 그게 1등. 그 인간이 거의 꼴찌해가지고 뒤에서 2등인가 3등인가 했는데, 인간이 제일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인간이 자전거를 탔을 때, 자전거를 탄 인간은 모든 동물이랑 합해서 봤을 때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엄청나게 효율적이구나.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자전거처럼 우리도 효율적인 컴퓨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바이시클로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매킨토시가 된 거죠. 이제는 빛의 속도로 정보와 돈을 전송하고 구글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레버리지하는 시대다.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레버리지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말을 막 엄청 써요. 레버리지라는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부동산 얘기를 합니다. 임대주 유형과 기업가 투자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사업주는 임대주 유형과 기업가 내지 투자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있죠. 그 책도 이제 보면은 뭐 피고용인 뭐 자영업자, 뭐 기업가, 투자자 이렇게 사유형으로 나눕니다. 이제 비슷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이제 웬만한 책 다 다룰 건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이게 취미여야 돼, 취미. 그래서 거기서 자극받고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되지, 뭐, 좀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 들어야 됩니다. 푹 담궈버려야 돼요, 자기를. 자기, 그 시간 있잖아요. 시간에서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꽉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요사키 로버트 요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건 고전이죠, 고전. 임대주는 직접 일을 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에 가깝다. 직접 일을 다 하니까 이제 별로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하면 이제 별로라는 거죠. 높은 보수를 받는 직장인보다 대단히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한다. 그들은 종종 보수공사, 막 물 새고 이러는 거야. 페인트 칠, 인테리어, 집세 수치, 이제 돈 받으러 가는 거죠. 기타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근데 직접 처리할 부분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은 핵심 그 역량에만 집중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이제 더 효율적인 뭔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구상하라, 요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 기업과 투자자는 모든 규제와 관리를 아웃소싱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다. 더 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더 큰 층위의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 요 말이 인상적이죠. 더 높은 층위의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시스템을 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발명을 하는 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래 거기서 효율성을 높이는 무언가를 구상하는 거, 이거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포커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아웃소싱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을 쓰거나 뭘 할 때도 이제 뭐 멍하니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이 있으려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제 막 안식을 쉬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톱니바퀴처럼 일을 하고 하루는 좀 쉬라는 거예요. 왜 쉬라고 하냐? 그거 보면 R&D, 자기만의 R&D 시간을 가져라 이러는 것 같아요. R&D 뭘 구상하고 더 높은 층의 전략 비전을 생각을 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라, 최소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시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그냥 계속 그냥 톱니바퀴처럼 가면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제 하면은 이 지렛대를 발명을 해야 된다. 자기만의 지렛대를 발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레버리지를 발명하라. 그래서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고, 아웃소싱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레버리지를 발명하라는 거예요. 도구를, 핵심적인 도구를, 핵심적인 시스템을. 그걸 생각을 통해서 발명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받침대는 뭘 할지, 막대기는 뭘 만들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는 다른 산업이나 일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일에만 몰두한다. 거기에 갇혀서 톱니바퀴, 다람쥐 톱니바퀴, 그냥 다람쥐가 막 팽팽 도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층위를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보면 이제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가 관리인을 하나 둔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관리인이 일을 이제 잘해요. 일을 잘해가지고 좋다, 잘한다. 다른 사람 다루는 것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뭐 영리하다. 근데 이 사람이 전과가 있었어요. 전과도 있고 돈도 좀씩 띄어먹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야 이거 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트럼프는 그 사람을 계속 씁니다. 근데 물론 트럼프가 이제 그 관리자한테 네가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이제 언질은 주기는 하는데요. 그 사람은 계속 데리고 씁니다. 왜 그렇게 쓰느냐, 트럼프는. 아웃소싱을 한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 사람들이 좀 먹고 떼먹고 하면 자기가 싫어가지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게 비효율적이다, 아웃소싱이 아니다, 자기 핵심 레버리지, 자기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맡기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는 그 사람의 비유를 알고서도 계속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좀 관리자는 더러운 능력자였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는 알면서도 그걸 계속 썼고 효율을 더 추구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렇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웬만한 건 아웃소싱을 하고 자기는 더 핵심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만큼 일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직접 일을 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허름한 자영업자고 실상은 스스로에게 고용된 노동자, 자신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상적이죠, 자신의 노예라는 말이. 이제 레버리지는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리가 되었다. 발전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두려움, 지식의 부족, 신념의 부족, 사회 통제, 정보의 비대칭이었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많이 해소되었으니까 더 쉽게 그 부품들을 모아서 레버리지를 발명하고 구상하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아웃소싱하고.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이렇게 쉽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또 그래도 톱니바퀴 속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소수. 3페이지. 레버리지를 풀어 말하면은 가치 창출을 위한 규모와 속도의 법칙이다. 당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수록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증가하며 교환의 기회는 늘어난다. 속도 빨리 된다. 그러니까 젊은 부자, 빨리 부자 되자, 이런 이제 트렌드가 최근에 있나봐요. 그래서 이 책도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저자는 또 이제 이런 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가 최대의 일과 최대의 결과로 반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위대한 성취계는 눈앞에서 놓쳐버린다. 이 사람이 보고 느낀 게 있겠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만다는 거죠. 이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레버리지 방식이 아니다. 복리 효과 때문에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실제로 일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을 어떤 거 많이 하면은 그 자체로 유능해져가지고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저자는 이제 레버리지를 바르게 사용하면은 일을 점점 적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창의력도 많이 발휘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일단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일을 크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일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씨를 뿌리고 이것저것 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저는 이제 요거 하고 있으니까 지금 초반기죠. 이거 하다가 좀 별로 없네. 그래서 만다 이게 아니라 계속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씨를 뿌리고 이거 안 하니까 또 다른 거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거 될 것 같다 해서는 꾸준히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수록 복리 효과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했다가 실패하고 뭐 했다가 실패하고 뭐 했다가 실패하고 하나를 진드감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덕목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단추로 끓인 스프 제가 이렇게 썼는데 단추로 끓인 스프 이제 예전에 디즈니랜드 만화 같은 거 동화책 같은 거 있었잖아요. 스크루지 영감님인가 거기에 이제 조커가 찾아가는데 스크루지 영감님이 애들한테 먹을 걸 안 주고 자기 혼자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커가 찾아가가지고 제가 단추로 스프를 끓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루지 영감이 그 단추로만 끓이면은 뭐 괜찮네 그럼 시작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커가 끓이다가 야 여기에다가 당근만 넣으면 딱 좋은데 그러니까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당근 갖다 줘요. 또 당근 넣고 끓이다가 여기다가 고기만 넣으면 딱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두 개 해서 온갖 가진 야채 고기 다 넣어가지고 스프를 맛있게 끓였어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라는 책도 빠르고 쉽게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딱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전통적인 덕목 오래 하고 짐드감치 하고 계속하고 이런 덕목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추를 끓인 스프예요. 이 책이. 저자는 이제 레버리지는 말에 여러 개를 담으려고 했다. 근데 너무 많이 담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요지는 그 단순화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미니멀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는 말로 미니멀리즘을 좀 표현을 하면서 나머지는 제거하라, 소거하라, 아웃소싱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이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레버리지는 말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은 좀 디자인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울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의 의도대로 잘 됐는지 이거는 좀 의문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아웃소싱하는 시스템,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발명하고 시간을 들여서 발명해야 돼요. 시스템을 남이 다 했던 거 하면은 그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남이 했던 거를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 시간을 내서 그걸 이해해야 돼요. 어떤 그 성공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책도 읽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굴릴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꾸준히 일해야 된다. 빨리 부자가 된다라고 단추를 스프를 끓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추를 끓이는 스프. 그리고 포기 말고 인내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최대 결과, 즉 큰 노력 없이도 큰 이익을 거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